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방송이 올라가기 전날인 7월 22일은 대서였는데요. 대서는 24절기 중 12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서 소서와 입추 사이에 찾아옵니다. 대서는 대개 삼복더위 중 중복과 그 시기가 겹치는 편인데요.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삼복더위를 피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계곡이나 숲속을 찾아가 노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이 시기에 장마전선이 늦게까지 한반도에 동서로 걸쳐 있으면 큰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그 이후로 불볕더위, 찜통더위를 겪게 됩니다. 무더위를 삼복으로 나누고 대서와 소서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유래는 무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도 여름 휴가길에 듣기 좋은 곡들 중에서 90년대에 크게 유행했던 곡 위주로 선곡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룰라의 C4.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릴린 폴 작가님의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입니다. 작가님은 코넬 대학교에서 MBA,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과 이스라엘 최고 명문대 히브리 대학교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의과대학원 등 세계 명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한 30년간 경영 컨설턴트이자 강연가로서 활동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작가님은 면역 결핍 질환으로 죽음과 마주하게 된 경험이 있으신데요. 그 경험으로 인해 현대적인 안식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식일을 통한 휴식법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열쇠도 못 찾을 정도면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 쉼과 나아감에 대하여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속의 시대에 살고 있다. 책의 맨 첫 문장인데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고 거대한 목표, 그리고 성취를 위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명상, 운동, 봉사활동, 요리, 아이나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 등 여가 활동조차 과제처럼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일, 엄마 노릇, 결혼 생활, 건강 개선, 교우 관계, 아들의 홈스쿨링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을 식탁에 올리고 집을 살만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한 결과 작가님은 삶을 구할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원하는 삶을 되찾고 새로운 길을 그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치르는 커다란 대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단기적으로는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시달리는 만성적 스트레스는 해로운 존재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의료비의 75%는 고질병에 따른 것이며 스트레스는 고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질병을 부르는 스트레스의 요인 중 직장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돈, 주거비, 가족관계에 대한 걱정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타인과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로 건강 악화를 이어지는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중대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극심한 장기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정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도한 만성적 스트레스는 정신과 신체를 쇠약하게 만들어 불안증,
불면증, 근육통, 면역계 약화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연결된 것도 작가님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는 우리를 계속 달리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든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을 지니고 다니는데 어떤 기기를 통해서든 언제 어디서나 작업물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앱은 동료, 친구, 가족과 끝없이 소통하게 해주는데요. 디지털 기기는 생산성을 높여주고 우리의 생활을 크게 개선했으나 그 단점도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소통과 유대를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한다는 게 대표적인 단점인데요.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소통은 행복한 삶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외로움과 고통을 겪기에 사람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나누면 마음의 평온함을 되찾고 업무 생산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불안, 순환기관 질환, 암 발생률 등을 낮출 수 있어서 디지털 기기를 쓰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문제에 대한 답은 일주일에 한 번 속도를 늦추라는 것으로 작가님은 대답하고 있는데요. 의식을 치르듯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고 삶을 의미할 시간을 보내면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일할 때 더 많은 활력과 열의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휴식을 통해 회복하려면 꾸준한 활동을 잠시 멈추는 것보다 더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더 느리고 디지털 기기에서 더 멀어지고 성과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안식 시간, 오아시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계획이 없으면 일상적인 속도, 지향,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기에 설령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 하더라도 일상적 패턴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휴가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쉴 수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며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시작,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2부 연습, 일하지 않는 시간을 설계하라. 3부 습관, 멈추고 쉬고 나를 찾는 법. 이렇게 3부로 나뉘어 있고 총 12장의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1장 너무 빨리 달리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책의 순서대로 저희가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지점들에 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수빈 서사님은 1부에서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을까요? 네, 저는 3장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5가지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오랜 시간 연구하고 직접 경험해보고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학습한 끝에 오아시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5가지 원칙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1. 나의 시간을 보호하고 준비하라. 2. 시작과 끝을 정하라. 3.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사람과 마주하라. 4. 속도를 늦추고 음미하라. 5. 성과가 아닌 휴식, 성찰, 놀이에 집중하라. 이렇게 총 5가지인데요. 원칙 1. 나의 시간을 보호하고 준비하라의 경우 쉬어야 하는 중대한 이유를 찾고 휴일을 지키기 위해 휴식이라는 목표와 맞지 않은 모든 요청을 거절하고 하루 전체를 안식일로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주일의 저녁 반나절을 안식 시간으로 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이나 쉬는 날 어떤 활동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그 시간이 고민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보호와 준비는 오아시스 시간을 갖는 데 필요한 원칙들의 원칙, 말하자면 메타 원칙이므로 이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오아시스 시간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칙 2. 시작과 끝을 정하라입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오아시스 시간을 보낼 때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걸 추천하는데요. 의식은 일의 끝에서 휴식의 시작으로 넘어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를 하든 샤워를 하든 어떤 형태라도 좋다고 하는데요. 또한 오아시스 시간의 끝을 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끝은 오아시스 시간의 구조를 부여하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면 회복에 모든 것을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3.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사람과 마주하라입니다.
오아시스 시간은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 활동, 목표에 온전히 매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매주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시간은 그 경험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비교가 아니라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오아시스 시간을 즐기는 다양한 사교 활동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깊은 유대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원칙 4. 속도를 늦추고 음미하라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속도가 초래하는 위험은 분명히 인식하지만 정신적 속도가 초래하는 위험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연구자들은 일상의 속도가 빨라지면 도덕은 사치가 된다. 서두르면 인지 영역이 좁아진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속도를 늦추면 다른 사람들을 더욱 폭넓게 생각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아시스 시간 동안 편하고 사색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원칙 5. 성과가 아닌 휴식, 성찰, 놀이에 집중하라입니다. 휴식, 성찰, 놀이 중에서 놀이에 관해 설명하자면 놀면 긴장이 풀어지고 아무 목적 없이 재미만 누리게 되는데요. 재미를 느끼는 순간 대단히 인간적이고 즐거운 기분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이에서 뛰어난 창의성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성과를 잊을 때 창의성이 나온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장인 4장. 그래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된다면, 이것도 저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오아시스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작가님은 오아시스 시간을 만들 힘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오아시스 시간을 가져야 할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개인적 위기를 오아시스 시간으로 나아갈 계기를 삼는 것. 세 번째 방법은 죽음을 대면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지금 같은 삶을 살고 싶은가를 자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오아시스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 문제를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매주 오아시스 시간을 가져야 할 개인적인 이유를 나열하라. 오아시스 시간을 가져야 할 동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된 질문을 던진 후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가? 산책을 미룬 적이 얼마나 많은가?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 활동은 무엇인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고도 서둘러 헤어진 적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지쳐야 휴식을 취할 것인가? 라는 소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이유를 목적으로 바꾸면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연습 문제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서 오아시스 시간에 대한 목적 의식을 만들어 보자. 각 항목을 5가지 다른 내용으로 완성하라는 주된 질문을 던진 후 쉼 없는 생활 때문에 땡땡땡을 하지 못한다 등의 문장을 채움으로써 오아시스 시간에 목적 의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접하고서야 비로소 삶의 평범한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사소한 것들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깨닫고 빽빽한 과제 목록을 옆으로 제쳐두게 됩니다. 유진 오켈리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KPMG의 대표로 일하다가 54세에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친 덕분에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까다로운 상황을 처리하는 데 능숙해진 시기에 닥친 일이었는데요. 그는 9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운이 좋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만큼 삶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금 즐겨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는 언제나 바라던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시간이 바닥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가 죽을 날을 생각하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언젠가 마지막 나날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을 앞당겨라. 다음은 이에 관한 작가님의 연습 문제입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몇 주 후 혹은 몇 달을 어떻게 보낼지 잠시 상상하라.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것 같은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가? 삶의 외곽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주위를 둘러보라. 지금이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깨달음은 생활 양식을 바꾸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다음은 2부, 일하지 않는 시간을 설계하라입니다. 저는 2부에서 6장, 쉬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아시스 시간을 위한 계획을 세우라는 당부가 여러 차례 등장했음에도 재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에 대한 측면 중에서 저는 성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과, 즉 만든 것, 과제 목록에서 지운 것, 생산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따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아시스 시간 동안에는 기계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재설정할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이며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일과 무관하게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10가지 측면을 글로 적어보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않아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며 사랑받을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이때 휴식, 성찰, 놀이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휴식은 노력할 필요 없이 즐기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독서나 영화 감상 등 휴식에 적합한 일들의 목록을 만든 후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찰인데요. 의미 있는 대화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강력하고 만족스러운 수단입니다. 좋은 대화는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현명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오아시스 시간을 함께 즐기기 위해 모인 이들과 함께 대화법을 연마하면 어떨까요? 기본적인 대화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한다, 천천히 이야기한다, 순서대로 이야기한다, 눈을 바라본다,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토대로 삼는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인 이들에게 미리 공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8장 멈춤을 멈추지 말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에 휴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육체적, 영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휴식의 장애물은 일 중독인데요. 우리 문화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일을 중시하며 과하게 일에 매달리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일 중독은 엄연히 다른데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을 사랑하지만 삶의 가치가 일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반면 일 중독자는 모든 것을 일에 투자하며 모든 개인적 가치를 일에 올가매는데요.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활동을 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 중독자에게 재충전은 다시 일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일 뿐인데요. 작가님도 그중 한 명이었고 그렇게 일에 매달린 이유는 삶이 다른 영역에서 아무런 가치도 지니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일 중독에서 벗어나는 핵심적 방법으로 책에서는 명상을 권하고 있는데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면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휴식의 장애물은 몸과 마음의 신호 방치입니다. 우리는 서두르고 밀어붙이는 게 익숙해진 나머지 휴일에 우리 몸 상태를 돌보는 일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우리의 본성에서 멀어졌을 뿐 아니라 치유와 지혜의 원천인 자연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꾸준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가이 클렉스턴은 몸의 지성에서 내 몸이 곧 나이기 때문에 내가 똑똑한 것이다. 내가 몸을 소유하거나 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에서 나라는 존재가 나온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상, 특히 생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머리뿐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하고 또한 육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몸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하는 생각이 육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시각은 해로운데요. 오아시스 시간은 우리 자신을 거듭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매주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성과를 위한 행동을 멈추고
경쟁을 잊고 컴퓨터를 닫고 얼굴과 몸에 밴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층 깊어진 영혼과 다시 연결되도록 해주는데요. 굳이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만 경이감과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먼 숲을 찾아갈 필요를 없이 동네를 걷고 공원에 가고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직접 보고 만지고 관찰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휴식의 마지막 장애물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좋은지 알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꾸미는데요. 예를 들어 휴일에 쉬고 싶어 하면서도 항상 다른 일거리를 찾는 건데요. 이러한 행동을 상충하는 의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상충하는 의지는 변화에 대한 내적 욕구가 무엇이든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데요. 이런 난관을 인식해야만 변화를 이룰 수 있고, 특히 상충하는 의지가 우리가 바라는 변화와 맞설 때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상충하는 의지와 우리가 휴식과 재충전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일반적인 주요 가정을 파악한 내용을 담겨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상충하는 의지와 주요 가정을 분명하게 확인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책을 직접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빈 사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쉬는 법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 일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도 여름 휴가철에 듣기 좋은 곡을 찾아봤는데요. 쿨의 해변의 여인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 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쿨의 해변의 여인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백희나 작가님의 그림책 달샤베트인데요. 아주 무더운 여름날 밤 늑대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위로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모두 창문을 꼭꼭 닫고 에어컨을 쌩쌩, 선풍기를 싱싱 틀며 잠을 청하는데 똑똑 커다란 보름달이 녹아내리고 있었는데요. 반장 할머니가 대야를 들고 뛰쳐나가 녹아서 액체로 떨어지는 달 방울들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무얼 할까? 아, 그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정전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밝고 노란 빛이 반장 할머니 집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이웃들에게 달 샤베트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물을 꽁꽁 얼린 달 샤베트는 어떤 맛이었을까요? 마지막 곡으로 듀스의 여름 안에서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